안녕하세요. 저는 38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유재현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생활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이외에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명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손발이 얼음처럼 차고 아침마다 몸이 굳어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답답했고 하루가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경북에 사시는 70세 박영수 어르신도 오랫동안 속 불편함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 늘 더부룩하고 막힌 느낌이 있어 밥 한 끼가 부담스러웠고 밤이면 배와 손발이 차가워져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까지 피로가 이어져 평소 하던 일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특별한 병 때문이라기보다 몸속 온기가 떨어지고 순환이 약해진 상태가 오래되며 생기는 전형적인 노년기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자연스럽게 생강이라는 재료를 떠올립니다. 생강은 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옛날부터 감기 기운이 오르거나 속이 차가워질 때 집집마다 먼저 찾던 귀한 재료였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생강차를 하루 한두 잔씩 부담되지 않는 양으로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손발의 냉기가 조금씩 줄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식사 후 생강을 소량씩 드시는 습관을 들였고 속이 부드러워지고 더부룩함이 가라앉아 식사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지 않아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강이 약을 대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도와주는 생활 속 보조 도구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전통 의학과 많은 기록에서 생강이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돼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강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께 특별한 비법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쉽게 만나는 재료 하나가 하루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건강은 큰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식사 한 숟가락의 작은 선택이 몸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관절이 굳고 속이 막히는 불편함이 쉽게 찾아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당기고 식사 후 답답함이 오래 남는 것도 대부분 몸속 흐름이 약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생강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시는 74세 조문자 어르신은 손끝이 자주 시리고 무릎이 뻣뻣해 조금만 걸어도 관절이 당기듯 아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가 더 힘드셨는데 종아리가 차갑게 내려앉아 담요를 덮어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 안쪽이 당겨 외출이 점점 줄어들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이경만 어르신은 식사만 하면 속이 금방 불편해지고 가스가 차서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더부룩함이 남아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고 목까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 생강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생강 속 여러 성분이 몸의 흐름을 다양한 방향에서 돕는 성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손발배 종아리처럼 차가운 부위에 따뜻함이 천천히 퍼지도록 합니다.
따뜻함이 돌기 시작하면 굳은 관절이 조금씩 풀리고 시린 손끝 발끝도 한결 편해집니다. 조문자 어르신도 생강을 꾸준히 드신 뒤 무릎에 당김이 줄고 걷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을 익히거나 말릴 때 생기는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몸속의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허리 종아리가 묵직한 분들이 생강을 조금씩 드셨을 때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찬 기운을 오래 머금고 있을 때 나타나는 묵직함과 당김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생강향을 만드는 정유 성분입니다. 정유 성분은 코와 목의 점막을 부드럽게 해 기침이나 목막힘을 완화해주고 위액 분비와 장 운동을 도와 소화가 편해지도록 돕습니다. 이경만 어르신도 생강을 따뜻하게 드신 뒤 속 답답함이 줄고 가스가 덜 차 식사량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강은 여기에 더해 면역 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지만 여러 기능을 동시에 돕는다는 점이 생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생강은 약을 대신하진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과정에 분명한 힘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과 순환이 서서히 약해지고 소화 속도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사소한 불편함도 오래 이어지고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생강은 이런 부분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도와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76세 최영자 어르신은 해마다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길게 이어지고 목이 붓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오면 그대로 일주일 이상 가는 날이 많아 외출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까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생강차를 하루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신 뒤 감기 증상이 예전보다 짧게 지나가고 목에 붓기가 덜한 날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68세 하재남 어르신은 저녁만 되면 속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잠들기까지 한참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구불구불한 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져 가스가 잘 차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 남았던 분입니다. 하재남 어르신은 생강을 소량씩 식사 후에 드신 뒤 속이 부드러워지고 밤에 가스가 차서 깨는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강이 가진 여러 작용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돕기 때문에 감기나 목에 붓기 같은 가벼운 감염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생강은 위와 장의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 효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속이 막히는 느낌, 식후 더부룩함, 가스가 계속 차는 증상의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순환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생기는 혈관 부담도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어르신들은 몸속의 긴장이 풀리지 않아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은 몸의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해 긴장을 낮추고 잠드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와 붓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붓기가 쉽게 빠지고 체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얼굴빛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생강의 작용은 면역, 소화, 순환, 신경 안정, 피부, 체온 유지, 여러 부분을 동시에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의 작용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함께 부드럽게 만들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생강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병을 치료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기본적인 흐름이 약해진 상태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보완해 주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강을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생강과 홍차를 함께 사용하면 몸을 데우는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속과 말초 부위에 고르게 퍼져 손발 냉기나 소화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3세 문영순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끝이 시려 컵을 잡기조차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 손이 잘 풀리지 않아 아침 준비가 늘 더디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강 홍차를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한 뒤 손끝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아침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날씨가 변하는 환절기에도 예전처럼 심하게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는 점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1세 김동현 어르신은 식사 후 속이 막히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자주 찾아와 저녁 시간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며 밤이 되면 배가 차가워져 잠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생강 홍차를 드신 뒤 속이 부드러워지고 배의 냉기가 줄어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생강 홍차 흑설탕 차는 만들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홍차 티백 1개에 잘게 간 생강 1스푼 또는 생강가루 1g 정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천천히 우려내면 됩니다. 생강가루는 손쉽고 양 조절이 편해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는 방법입니다. 달큰한 맛이 필요할 때는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이나 꿀이 좋습니다. 이 재료들은 미네랄이 있어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혈당 변화를 급하게 만들지 않아 어르신들의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를 반드시 따뜻한 상태에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은 생강차는 몸을 데우는 힘이 떨어지고 순환을 돕는 효과도 줄어듭니다. 미지근해지기 전에 따끈한 상태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도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한 잔 드시면 밤새 식은 몸을 부드럽게 깨워 손발 냉기와 아침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욕 전에 한 잔 드시면 몸 표면으로 따뜻함이 더 잘 전달돼 목욕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취침 전 따뜻한 한 잔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 쌓인 냉기를 내려 잠드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양을 줄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우려 드시면 속이 따갑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에 맞게 양을 조금씩 조절하며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몸 흐름을 보조하는 재료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를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강을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매일 차를 끓이기 어렵거나 바깥 활동이 많아 차를 준비하기 힘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생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어르신들께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사시는 75세 백일순 어르신은 환절기마다 기침이 오래가고 아침이면 목이 칼칼해지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만 마시면 시원하지 않고 목 안쪽이 늘 건조해져 불편하셨던 분입니다. 백일순 어르신은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절여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1스푼씩 타서 드셨는데
목의 까끌까끌함이 부드러워지고 기침이 길게 이어지지 않아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목이 건조해질 때 숟가락으로 조금 떠먹는 것만으로도 목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0세 오현주 어르신은 식사만 하면 속이 막히고 가스가 쉽게 차 식사량을 자꾸 줄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음식을 조절해 보셨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식사 시간이 점점 부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현주 어르신은 생강을 소금이나 식초에 살짝 절여 반찬처럼 두세 조각씩 드셨는데 먹고 난 뒤 속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더부룩함이 잘 생기지 않는 점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함께 곁들이면 속이 훨씬 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활동이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생강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맞습니다. 생강가루나 생강즙 튜브 또는 말린 생강 조각을 가지고 다니면 차를 끓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죽이나 스프 따뜻한 물 블랙커피에 한 꼬집 넣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막히는 느낌을 줄이고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여성들 중에는 아랫배가 쉽게 차가워지거나 냉기로 인해 뻣뻣함이 생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운 생강을 이용한 찜질법을 도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팬에 약하게 구운 뒤 수건에 싸서 아랫배에 올려두면 겉이 아니라 깊은 속까지 따뜻해져 묵직함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10분 정도만 해도 따뜻함이 오래 유지돼 밤사이 배가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강을 손질할 때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강이 좋은 성분은 껍질 바로 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두껍게 벗기면 정작 필요한 성분을 함께 버리게 됩니다. 숟가락이나 칼 등으로 표면만 살살 긁어 벗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알찬 부분을 거의 버리지 않고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로 마시든 반찬처럼 드시든 가루로 섞어 드시든 몸이 따뜻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지속하는 것이 어르신들 몸에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강은 비교적 순한 재료지만 아무 때나 마음껏 드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7세 장지숙 어르신은 열감이 자주 오르고 손끝이 뜨거운 듯한 느낌이 있어 몸이 덥고 불편한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생강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 진하게 끓여 드셨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붉어지고 맥박이 빨리 뛰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 후 확인해 보니 이미 몸 안에 열이 많은 상태라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부담이 되었던 경우였습니다. 또 전북 군산에 사시는 72세 김세진 어르신은 공복에 생강차를 드시면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속이 따끔하게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전후 구분 없이 생강차를 드셨는데 위가 약해져 있던 터라 빈속에 생강이 자극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생강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맞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는 고열일 때 생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열이 높게 올라가고 맥박이 빠른 상태에서는 생강이 열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39도 이상이거나 땀이 많이 나고 탈수된 느낌이 있을 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 생강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열을 내고 자극을 주는 성질이 있어 속이 허한 상태에서 드시면 따가움, 속쓰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직후나
속이 비지 않은 시간에 반 스푼 정도의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드시는 약을 절대로 생강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관절약 등 정해진 처방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생강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 보조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분도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생강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적당히 그리고 몸의 신호를 살피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속이 자주 막히며 잠이 깊지 않은 이유를 찾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냉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춥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떨어져 순환과 면역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 평택에 사시는 73세 서인자 어르신은 늘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였지만 이유를 몰라 고민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지만 손발은 항상 차갑고 잠도 얕아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찬 음료를 자주 드시고 운동량이 적어 몸속 온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였습니다. 생강을 소량씩 꾸준히 드시며 속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뒤 아침 피로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세 최기남 어르신은 속이 냉해지면 어깨가 쉽게 뭉치고 가끔씩 현기증까지 생겨 외출하는 날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체온이 낮아지면 몸 전체의 흐름이 떨어져 근육과 혈관이 더 쉽게 굳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현기증이 줄고 외출할 여유도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숨은 냉증은 병처럼 보이지 않아도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기들의 활동 속도가 느려지며 피로가 쉽게 쌓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찬 음식의 습관, 운동 부족, 에어컨 사용, 불규칙한 식사 등은 어르신들의 체온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생활에서 가장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 생강 7일 챌린지입니다. 하루에 한 잔 또는 두 잔, 어르신들 몸 상태에 맞춰 부담 없는 양으로 7일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손발의 따뜻함, 소화의 편안함, 아침 피로, 잠드는 시간, 이 네 가지에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몸이 빨리 반응한다며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챌린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차를 과하게 진하게 만들지 않고 어르신들께 편한 시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목욕 전 또는 잠들기 전 한 잔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몸이 스스로 온기를 회복하는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무리가 없는 부분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작은 습관은 냉기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하루의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 과한 에어컨,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요소들은 여러분의 체온을 쉽게 떨어뜨립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조절하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행동을 더해 주시면 몸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